여러분, 합의를 해도 성립을 하는 성범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의제 강제추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 의제 강간 그리고 강제 처벌의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고 나이별로 처벌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실제 구속의 위험성은 얼마나 큰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죄는 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요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하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범죄가 바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16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인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16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성적인 외부로서의 자극이나 그런 거 없이 성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국가의 어떤 판단이 들어있는 죄라는 것이죠. 그럼 많은 분들이 몇 살 미만의 미성년자가 죄가 되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죄를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나이별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가해자가 똑같이 미성년자여도 처벌이 됩니다. 2번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라면은 가해자가 19세 이상의 자일 때만 처벌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피해자가 13세보다 많고 16세보다 어려요. 예를 들어 15세입니다. 그런데 18세를 만나가지고 사귀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어린 여학생이 좀 나이 많은 오빠를 만나니까 15세 여학생이 18세 남학생하고 사귄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교제죠. 청소년 간의 교제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죄가 안 되고 다만 가해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에만 성인은 미성년자를 보호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그 경우에만 가벌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피해자가 17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다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성인이랑 비슷하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합의하에 한 것이 입증이 되기만 한다면은 어떤 성범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내가 성범죄를 했을 때 처벌이 됩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서 성관계를 가졌거나 성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전부 다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 이 사람이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오인하고 만약에 성인으로 보였습니다. 충분히 성숙해 보였는데요? 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처벌이 되는 건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성인이 16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 충분히 미성년자가 아니어 보인다, 18세 이상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오인을 하였을 경우에는요, 이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얘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자였는지 내가 몰랐다 이거를 입증해야 될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아낼까요? 일반적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요, 상대방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화 내용, 특히 이제 성적인 행위 전후의 대화 내용을 찾아봐서 알아보고요. 그런 대화 내용 중에 제가 사실 미성년자예요 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해자한테 유리하지 않겠죠. 그리고 피해자의 객관적인 외양, 외모나 혹은 옷차림 같은 거를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복을 입고 있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미성년자가 아니냐 하고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제가 다수의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미성년자임을 인지를 하지 못해서 무죄가 나온 판결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실제로는 11세였다 그래요. 그런데 키가 162cm고 몸무게가 62kg이었다. 그런데 오픈 채팅방에서 자신을 21세라고 기재를 하고 계속해서 자기 성인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판단을 해서 무죄가 판결이 난 사례도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죄. 미성년자에 대한 죄인데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을까요? 형법 제305조는요.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죄는 일반 강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강간과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사건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해당 사건은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사귀는 관계였다라고 이제 가해자는 주장을 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공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받지 않는다고 했고요. 결국에는 가해자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피해자 대리 변호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였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받았을 이제 상처 이런 것도 크고 이 정도 형이 나왔던 데는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특수한 관계 이런 것도 조금 고려가 있었습니다. 즉 강간보다는 사실 이렇게 법적인 처벌의 수위가 낮은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실형을 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런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죄는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겠죠. 반면에 합의를 하면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확률이 꽤 높다고 해요. 충북 MBC에서 5년치 판결문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중 75%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즉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제 실형을 안 받고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 만약에 가해자로 지목이 되셨다면은 합의를 하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범한 사람들 중에서 합의한 사람들은요 24%만이 실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죄가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어떤 미성년자들은 자기가 미성년자인 것을 숨기고 오픈 채팅방 등에서 사람을 만난 다음에 나중에 성행위가 다 끝나고 나면 아 나는 사실 미성년자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합의금을 내면은 내가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제 협박을 하거나 공갈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정말 미성년자였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이제 징역 집행유예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오는 부수 처분, 신상 정보 공개라던가 취업 제한 같은 것, 부수 처분이 사실은 더 무섭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뭐 바로 사적으로 합의를 해서 끝내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먼저 나의 무죄 가능성, 그래서 내가 정말 인지를 하지 못했는지, 이 미성년자가 정말 나를 계속 끝까지 속였는지, 그리고 정말 외양으로 봤을 때 미성년자로 볼 수가 없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수사기관에 가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죄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번호로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진이 풀어드린 변호사 이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